특히나 그게 풀은 그 주인공이 풀입니다. 풀을 잡아야 될 때 그때 잡으면 별일 아닌데 못 쳐버리면 그게 진짜 농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대장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무대장님, 제초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걸 잘 보고 있는데 큰 나무는 빠른 속도로 제초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1년생, 2년생 어린 나무들을 제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제초를 하는지, 그런 제초 방식이 어린 묘목 농장에서도 통하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안동시 녹전면에 위치한 나무대장의 입합나무 중묘 생산 농장입니다. 중묘 생산 농장인 만큼 출하 목표 규격이 직경 3cm에서 4cm 전후기 때문에 성목농장처럼 몇 메다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몇십 cm 단위로 우리가 밀식 식재한 농장, 이렇게 키우는 농장을 중묘농장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한 3년 만에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초기 묘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묘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잔손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롭다. 대신에 많은 묘목을 밀집 대용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 대비 수확량이 단시간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아마 중묘농장의 간략한 장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장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무대장님, 제초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걸 잘 보고 있는데 큰 나무는 빠른 속도로 제초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1년생, 2년생 어린 나무들을 제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제초를 하는지, 그런 제초 방식이 어린 묘목 농장에서도 통하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초제가 풀을 잡는 게 아니고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어린 유목까지 잡아버리기 때문에 제초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제초 매트를 깔거나 풀을 매야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2년, 3년, 4년생 묘목들, 이런 묘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키가 작게는 한 50cm, 40cm, 크게는 1m 이상 이렇게 이루어진 묘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지금 대장이 제초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해두었느냐, 지금 보이시는 이 분소호수입니다. 이 비닐로 이루어진 분소호수를 규격에 맞게 잘라서 제가 한 30에서 40cm, 작게는 20cm를 묘목마다 다 끼워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할 때 제초는 하단부에서 제초를 하기 때문에 양옆에 목질부의 나무에 우리가 식재하고 키워야 되는 묘목에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성목은 상대적으로 제초제가 목질부에 좀 닿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작은 유목들은 목질부에 닿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초 분무가 바닥을 찍고 하늘로 역분사되면서 이런 작은 잎들이 약간만 되어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안게 되죠. 나무 성장을 저해시키거나 심하면 나무가 죽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초 방지 용도로 분소호수를 하나하나씩 끊어서 제가 잎이 나기 전에 상단부에서 넣어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제초 방지 용도로 분소호수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제초제로 제초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나무대장은 어린 1, 2년생까지는 아니지만은 3년생, 4년생, 2년생이라도 키가 어느 정도 자란 이런 유목들은 이런 방식으로 밀식 식재도 하고 제초도 충분히 해낸다. 그 영상을 오늘 공유해 드리면서 이렇게 어린 유목밭 제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나무대장과 영상으로 한번 그런 시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밭에 풀이 많이 안 났지만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는 과정에서 땅을 많이 헤집었기 때문에 삽으로 풀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풀약을 안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고 있는 풀들이 후발주제의 풀보다는 성장이 몇 배나 빠를 거기 때문에 다음에 풀약치 4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풀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 지금 손바닥 한 뼘 되는 장초들, 그런 것들을 미리 제초를 하기 위해 오늘 제초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근삼이 500ml 한 병을 다 넣었었는데 오늘은 그 나무가 유목이라서 너무 독하게 제초를 내버리면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글라신 2병을 넣겠습니다. 글라신 2병이면 600ml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원액 500ml 넣는 것보다 더 독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글라신도 제초를 해보고 근사미도 제초를 해보니까 글라신보다는 근사미가 좀 더 효능이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글라신을 넣는 게 풀이 좀 더 빨리 죽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글라신 2병을 까서 20L 한 마대 제가 희석을 시켜서 제초를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묘목 심을 때 제초제로 둘레 제초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장 주위에는 지금 제초가 거의 이루어진 모습이고, 그 속 부분에 이거 나무 사이사이에 지금 풀들이 좀 나고 있는데, 요거를 오늘 유목제초는 어떻게 하는지, 유목제초 전에는 저렇게 분소수 작업을 사전에 끊어서 잎이 나기 전에 상단부에 넣어주는 형식으로 나무의 제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을 오늘 한번 보시면서 제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목 제초를 할 때는 최대한 제초 분무 범위를 촘촘하게 하고, 퍼지는 제초를 하면은 그게 입자가 약하기 때문에 지면을 찍고 U자를 그리면서 잎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 중에 상단부의 잎에 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목은 상대적으로 성목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분무 범위를 좁게 해서 제초 약세기를 이런 식으로 약하게, 그러면 지금 입자가 직선 분무가 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물 입자가 굵죠. 굵으면은 상대적으로 안개 분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초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뚝도 제초를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골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풀이 보이지 않더라도 풀씨가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싹이 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초를 하는 게 다음번 제초에 도움이 되겠죠. 풀을 조금이라도 그 풀씨를 잡아줘야 되니까요. 눈에 그 보이는 풀들이 지금 풀이 별로 없다고 제초를 하지 않으면은 다음 풀 잡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우리가 제초 방지로 넣어놓은 이 분소수보다 키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생장점에 풀약을 치려면은 그만큼 제초 나발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초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을 때 전체적으로 제초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밀식 대열로 식재를 했는데 한 골 한 골 엄청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골 세 골 이렇게 옆으로 막 치면 되지, 옆으로 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방금 보이는 것 같이 치면서 나무에 해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초 작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안개 분무가 지상면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초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빠진 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초를 해주고, 직선 분무로 이렇게, 이거 풀만 없으면은 이렇게 딱 골만 잡으면은 빠른 속도로, 그래도 글라신 2병이 제초하기에 작은 약이 아닙니다. 농약방 가서 한 통에 글라신 2병을 까놓는다고 하면 농약방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쉽죠? 쭉 이렇게 제초가 조금이라도 제초제가 닿으면은 풀은 이미 죽어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풀이 죽어 있느냐, 다음번에 그 제초 완료된 모습 보면은 풀이 죽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목밭에 지금 제초 방지 매트를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노하우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300평도 채 안 되는 농장인데 나무가 거의 2000주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중요 농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2000주 되는 나무에 언제 분소수를 다 집어넣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제초 방지 용도로 쓰기에 이 분소수 정말 저렴합니다. 뭐 300m인가 400m인가 근데 그 기준에 몇만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롤만 사도, 한 박스만 사도 상당히 많은 그 제초 방지 용도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초 방지 분소옷을 넣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나무는 처음에 우리가 세력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이식을 하게 되면 전체 밑둥치부터 상단부까지 고르게 새로운 잎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초를 하는데 분소수 부분에 새로운 잎이 다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순을 제초 직후에 훑거나 제초 전에 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 영상을 보면은 나무 재테크 농장 제초 작업 시에 선행해야 되는 필수 조건에 대해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초 방지 매트로 하단부에 잎 나는 자리에 우리가 방어를 해주면은 잎이 그 속으로 나거나 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제초 작업 전에 일일이 손을 훑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금 보셨죠? 가끔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제초 작업이 엄청 수월하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초 작업 시간보다 손 훑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이 추천하는 방법은 무조건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만큼은 투자 대비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이 높다. 근데 제가 검증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나무 농사 짓는데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나무에 좋은 걸 다 하는 순간 재테크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험자가 해보고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만큼은 돈이 들든 아니면은 시간이 들든 인력이 들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천천히 제초를 하면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게 풀이 군데군데밖에 없다고 지금 풀약을 안 치면은 지금 선행에서 자라고 있는 이 풀들이 다음 풀씨가 내려앉아서 나는 시간대까지는 계속 커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풀 칠 때 정말 애를 먹습니다. 농사는 진짜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대로 막을 것을 말로 막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게 풀은 그 주인공이 풀입니다. 풀을 잡아야 될 때 그때 잡으면은 별일이 아닌데 못 쳐버리면은 그게 진짜 농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그때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 어린 묘목밭에는 어떤 식으로 약을 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너무 작은 묘목들, 지금 분소수 크기 보이십니까? 한 30cm, 20cm 이런 묘목들은 분소수를 넣고 작업하기에도 엄청 묘목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초제로 풀약을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cm 묘목이라고 치면은 10cm 분소수를 넣은 다음에 지금은 제가 갓을 안 달았죠. 양옆으로 분무 보미를 제한하는 갓이 있습니다. 갓을 달아서 지면에 거의 붙여서 천천히 제초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제초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제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가끔 분소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은 제가 손으로 훑어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목이든 성목이든 이런 방식으로 제초제를 농도 집계해서 빠른 속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못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분부되는 게 나무에 치명상을 입혀서 나무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종종 있는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1%라고 합시다. 그 1%면은 1년에 4번 제초를 하면은 총 4%, 또 복리로 피해를 좀 입을 수도 있지만 한 4%, 5% 피해를 입는다 칩시다. 그 5% 피해를 입히더라도 제초제로 풀을 잘 잡아야 나머지 95%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5%의 피해까지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95%까지 5%를 살리기 위한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경영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을 들어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농민분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적인 농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농작물에 심취를 하셔서 농작물의 좋은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수확면에서 진짜 농사가 돈이 안 들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경영 방법이 전체적으로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꾸준히 무조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초 방법을 추천드리면은 동네 농민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토질도 나빠지고 제초제가 땅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예초기를 돌리거나 풀을 뽑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게 재테크적인 수확을 보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그게 힘든 발언이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죠. 그렇다면 이제 음식점에서도 손님들한테 가격은 저렴하게 드리고 그 고기도 항상 2등급 가격만 받고 툭불 고기를 구워 드리거나 해드리면 참 좋지만은 단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고생해서 진짜 자기만의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재테크의 주 목적을 둔 만의 방식이니까 제 방식이 혹시나 언짢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서 제초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나무 옆에 새순을 훑는 작업,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 반나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제 분소수 넣는 작업을 저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제초 방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새순이 나는 그걸 훑어주는 작업도 한 80% 90% 생략해주는 효과도 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0 몇십 평 되는데 이 밭에 지금 풀을 맨다 250평 시급합니다. 돈이 곱절에 4곱절로 들어갑니다. 4곱절로. 이 제초제 글라신 2병 가격 한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한 병당 한 2,000원 전후인데 이 4,000원 제초제 그리고 농장주의 노동력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 4명 5명 하루 종일 풀을 매면은 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떡잎이 발생되고 있는 작은 풀들 맬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풀들만 매죠. 돌아서면 풀이 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 놓으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싹이 나고 있는 그런 풀들까지 일시적으로 소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밥 매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다가 제초 분무가 세서 일부 죽거나 성장이 저해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손해가 어느 부분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안하면서 그에 걸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약치기는 상당히 좋네요. 중간중간 큰 풀들, 요게 다음 풀 잡을 때 상당히 커버리면 정말 풀약치인데 애를 먹기 때문에 오늘 진짜 저도 잘 농장에 와서 약을 잘 치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4년에 공유해드리는 제초 관리 영상을 보면은 엄청 쉽게 제초를 느긋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농사 할 때 아니면 다른 농사도 그렇고 풀이 가장 큰 적이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저는 시험시험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풀을 다 잡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려워 보입니까? 막 숙달되고 손 핸들링이 요란해 보이고 아니면 막 뛰어다니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특수한 공법으로 제초제를 우리가 혼합해서 제조를 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시중에 파는 제초제 농도 알려드렸으니까 정확하고 속도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고 또 이 속도가 태릉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그런 속도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누구든지 쉽게 모방이 가능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끔 제가 나무 재테크 관련 교육을 하는데 엄청 두려움에 떨면서 과연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리 말면은 나무 재테크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경영 방책을 세워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을 정립을 하고 내 스타일대로 운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초하는 거, 살충하는 거, 나무 올곧게 키우는 거, 전지하는 거 제가 영상에도 다 공유를 해드렸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숨길 필요도 없고요.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보따리 싸들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하라고 필요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노하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회장이 영상을 재미없더라도 뭔가 좀 루즈한 느낌이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번이고 지켜보시고 참고를 하신다면 아마 나무 농사 짓는 것에 한해서만큼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약 한 250평 그리고 지금 한 2000주가량의 심어진 이팝나무 약 3년에서 4년생 중묘 예비농장 제초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250번 풀을 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제초 방지 네트는 아닌가? 제초 방지 분수 호수 저렴하게 이걸 잘라서 나무 잎이 나기 전에 쏙 넣어준다. 요거는 지금 잎이 안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납니다. 이렇게 세력이 좀 약한 것들은 심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초 방지 분수 호수를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넣고, 그리고 제초도 이렇게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목농장이 아니라 유목농장의 제초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무대장만의 비법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밭도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나중에 제가 파이프로 목대를 고추 세우고 또 연하면 작업을 해주고 또 시간이 간다면 그럴듯한 멋진 농장으로 변신을 하겠지요. 그 모습, 그 과정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